인천발 KTX 대체 언제 개통하는 걸까요? 당초 2025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2026년 12월로 1년 반 이상 연기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걸까요? 그리고 과거 인천공항 KTX는 왜 사라졌고 인천발 KTX는 인천공항과 왜 연결이 어려울까요? 오늘은 수많은 인천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 인천발 KTX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개통 지연의 진짜 이유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까지 모두 파헤쳐보겠습니다. 인천발 KTX 사업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 서비스가 없는 인천광역시의 교통 취약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민선 6기부터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었고 국토교통부 연구 용역에서 BC값 1.29를 받아 경제적 타당성까지 인정받았죠. 과거 인천국제공항에서 KTX가 잠시 운행된 적이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노선이었고 결국 낮은 수요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인천발 KTX는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KTX 직결 노선입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 분당선 송도역을 기점으로 초지역과 어천역에 정차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어천역과 경부고속성 간 연결선 6.2km를 신설하고 송도역에서 어천역 구간 34.9km의 신호 시스템을 개량하며 기존 3개 역을 KTX 정차에 맞게 개량하는 것입니다. 이 노선은 신설되는 화성고속 연결선을 통해 경부고속철도와 직결해 부산, 목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연결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KTX를 타기 위해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가야 했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입니다. 운행 차량은 KTX 청룡 4편성 및 KTX 1편성이 하루 12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KTX 청룡 2편성과 기존 KTX 산천 3편성 투입이 유력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제작되고 있는 KPX 청룡 2대 제작 완료가 인천발 KTX 개통보다 먼저 되어 KTX 청룡 편성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게 되었죠. 인천발 KTX 개통, 주민들은 인천 지역 발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 게 KTX 광명역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세요. 예, KTX 광명역도 주위에 완전히 벌판이었거든요. KTX가 들어오면서 주위가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을 할 거라고 보고 이미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앞에서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인구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개통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현실과 얼마나 맞닿을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당초 2025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했던 인천발 KTX 사업. 하지만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개통 목표는 2026년 말로 1년 반 이상 연기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복합적인 공사 지연입니다. 특히 궤도, 신호, 통신 같은 후속 분야 공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열차가 운행 중인 경부선과 연결되는 접속부 공사는 안전을 위해 야간에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철도 노반 공사 중 청개구리 같은 보호동물이 발견되거나 문화재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늦춰졌고요. 여기에 교각 등 복잡한 구조물을 세워야 하는 토목공사 자체도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바로 평택 오송 구간의 선로 포화입니다. 경부, 수서, 호남고속선이 합류하는 이 구간은 이미 하루 190회 이상의 열차가 운행되며 포화 상태입니다.
인천발 KPX가 추가로 운행되려면 기존 노선의 운행 횟수를 줄여야 할 상황이라 개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 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2028년 완공 목표라 당장의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보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개통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천발 KTX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송도역의 접근성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입니다. 송도역 주변은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송도역 주변이 공동주택 3,539세대로 둘러싸일 예정입니다. 수원역이나 동대구역과 달리 광장이 없고 도로에서 역을 찾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주차 면수입니다. 현재 송도역 주차장은 고작 178면에 불과한데요. 이는 KTX 운행 횟수가 비슷한 수원역의 1361면이나 부산역의 682면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수인선 환승역이라 해도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다층 주차장 같은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수구는 추가로 118면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총 296면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결입니다. 현재 인천발 KTX 출발역인 송도역에서 인천국제공항행 리무진 버스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더라도 KTX를 이용해 인천으로 올 요인이 없어 반쪽짜리 개통이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기존 인천터미널발 공항버스를 송도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공항 리무진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2공항철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공항철도는 수인 분당선 숭이역과 인천역 중간에서 분기해 구 읍배터 인근과 인천 화물터미널을 거쳐 제2여객터미널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입니다. 총 16.7km, 정거장 2개, 사업비 1조 7,349억 원이 예상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에서 KTX로 국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 값이 1 미만으로 나와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물론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TX를 이용해 인천을 방문하는 승객들이 공항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천발 KTX의 활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서해선과의 연결입니다. 인천발 KTX는 초지역에서 서해선 KTX와 교차합니다. 두 노선을 초지역에서 직접 연결하면 인천에서 출발하는 서해선 KTX를 만들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선로 용량 문제 때문에 인천발 KTX와 서해선 KTX를 초지역에서 직접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부선과 서해선을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고 2031년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이 직결되면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해 경부선을 거쳐 서해선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인천발 서해선 KTX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납읍과 경기도 평택시 청부읍 일원 구간 사이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직결하는 7.35km의 복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인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2031년 개통 시 인천발 홍성행 서해선 KTX가 가능해집니다. 인천시는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발 KTX가 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수도권 서부교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잦은 지연, 송도역 접근성, 공항 연계, 평택 오송 구간 선로 포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천발 KTX는 반쪽짜리 개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인천시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남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인천 철도망 확충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발 KTX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궁금한 철도 이야기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출퇴근길이 매일 전쟁 같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요? 지하철계의 KTX라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지나 남양주까지 달리며 수도권의 교통지도를 새롭게 바꿔놓을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더딘 사업 일정에 대한 우려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변전소 환기구 설치 논란, 그리고 추가역 신설 갈등까지.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GTX B 사업이 어디까지 왔고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GTX B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인천대 입구역에서 출발해 서울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역까지 이어지는 총 82.8km 구간의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GTX B는 인천대 입구, 인천시청, 부평, 부천 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 청량리, 상봉, 별내, 왕속, 평내, 호평, 마석을 정차합니다. 총 사업비 약 4조 2,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열차는 현대로템의 EMU 180 신형 전동차가 투입되며 최고 시속 180km, 판량 1편성으로 총 21편성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운행 계획에 따르면 인천대 입구에서 상봉까지는 하루 왕복 160회, 전 구간인 인천대 입구에서 마석까지는 128회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일부 열차는 상봉역에서 시종착하게 됩니다. GTX B가 개통되면 이동 시간은 대폭 단축됩니다. 현재 인천대 입구에서 서울역까지 약 90분 걸리던 시간이 30분으로 줄고 부평에서 서울역까지는 46분에서 20분대로, 마석에서 서울역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이 20분대로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인천, 부천, 남양주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경인선과 7호선, 경춘선의 혼잡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용산에서 상봉 구간이 지하로 신설되면서 경원선과 중앙선의 선로 포화 문제도 개선되어 KTX 이음, 증편 등 기존 철도 운행 여건도 나아질 전망입니다. GTX B 사업은 수도권 교통체계를 바꿀 핵심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착공 기념식에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현재는 2031년 중후반 개통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GTX B는 처음에 전 구간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낮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노선을 재정과 민자 혼합 구조로 바꾸는 절충안을 선택했죠. 리스크가 큰 도심 구간은 재정 사업으로, 나머지 인천대 입구에서 용산, 상봉에서 마석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2019년에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행정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구간별로 사업자 선정, 비용 분담, 설계, 시공 주체를 따로 정해야 했고 정부와 민간의 책임 범위를 조율하는 협의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급등과 민간 투자 리스크 확대도 겹쳤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비가 커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금융 조달이 지연됐죠. 민자 구간의 경우 시공계약 및 금융 조달이 2025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됐습니다. 신한은행 주간 금융 약정식이 2025년 9월 15일에 최종 체결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착공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 지연이 누적되면서 초기 목표였던 2030년 개통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현실적으로는 2031년 중후반 개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남아있죠. 첫 번째, 선로 용량 문제. GTX-B는 기존 경춘선 구간을 함께 쓰는 구조 때문에 심각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봉에서 마석까지 이미 선로 용량이 꽉 찬 경춘선 구간을 GTX가 함께 쓰게 되면 기존 전철 운행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설계상 GTX-B가 하루 13회 정도 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춘선 이용객 피해는 물론 민자 사업자의 이익만 챙기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전소와 환기구 문제. 대규모 지하철도 공사의 필수적인 변전소와 환기구.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우려로 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천 상동호수공원 내 변전소는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부천시는 공원 인근에 다수의 주거단지가 있고 지역 주민의 녹색 복지 공간이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결국 민자 사업자는 2025년 7월 이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배채 변전소 부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변전소 없이는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통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용두근린공원 한기구는 처음 성동구 꽃제공원에 설치 예정이었다가 주민 반발로 동대문구로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동대문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용두공원에는 이미 동북선 환기구 공사가 진행 중이고 GTX-C 환기구도 계획되어 있어 한 공원에 여러 환기구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다행히 최근 동대문구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의를 거쳐 GTX-B 환기구는 용두공원에서 제외하고 GTX-C 환기구만 유지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된 셈입니다. 세 번째, 추가 정거장 논란. 정거장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인천대 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거리는 약 10km에 달해 이 구간에 위치한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은 교통 소외를 주장하며 청항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자체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철도공단은 2025년 3월부터 검증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의 청항역 사전 타당성 검증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BC값이 1을 넘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역철도 사업에서 BC값 1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청항역은 수임 분당선과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향후 제2경인선과도 환승이 가능해져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사업비는 2,143억 원으로 추산되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전액 11호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GTX 추가 정거장은 대심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본선 공사와 동시에 설계 시공이 이뤄져야 하는데 본선 공정과 연계하지 못하면 향후 추가 설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골든타임 내에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고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경기 구리시도 경춘선 공영 구간에 있는 갈매역에 GTX-B가 정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GTX-B 구간을 지나면서도 유일하게 정차역이 없는데 400억 원의 광역철도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 구리시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57로 나타나 경제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국가철도공단은 2025년 3월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갈매지구와 갈매 역세권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구리시는 이를 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는 2025년 12월 중 나올 예정이지만 별내역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청항역과 갈매역 모두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며 이는 설계 변경과 예산 확보 등 추가 시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급행 기능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GTX-B는 현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정 구간인 용산 상봉 구간은 2024년 3월 착공했고 민자 구간도 2025년 9월 금융 조달이 완료되면서 본격 착공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변전소 부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선로 용량 문제도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변전소 없이는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고 추가 정거장 문제 역시 2025년 말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설계 변경과 예산 확보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결국 GTX-B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주민, 지자체, 정부, 민자 사업자 간의 소통과 타협이 필수적입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큰 목표와 개별 지역의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2031년 개통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GTX-B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 강릉까지 KTX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해와 동해를 잇는 경강선 KTX 사업이 바로 그 꿈을 실현할 프로젝트입니다. 당초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2029년으로 연기됐고 최근 발생한 사고로 추가 지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체 경강선 KTX는 어떤 사업이고 왜 자꾸 늦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노선이 완성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오늘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철도 프로젝트 경강선 KTX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강선 KTX는 인천 송도에서 강원도 강릉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KTX 이음 열차가 투입됩니다. 이 열차는 KTX역처럼 낮은 저상 플랫폼과 일반 지하철역처럼 높은 고상 플랫폼 모두에 정차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노선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적절합니다. 경강선은 고속철도뿐 아니라 광역철도도 운영합니다. 현재 판교에서 여주까지만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경강선은 월곶 판교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경강선 KTX는 송도역에서 출발해 월곶역, 시흥시청역, 광명역, 판교역, 광주역, 구발역, 여주역, 서원주역을 거쳐 강릉역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주목할 환승역이 3곳 있습니다. 시흥시청역에서는 서해선과 신안산선으로, 구발역에서는 중부내륙선으로, 서원주역에서는 중앙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논현역 정차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수인분당선 인천 논현역은 이미 복복선으로 건설돼 있습니다. 선로 건설 없이 플랫폼에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등 일부 시설만 개량하면 정차가 가능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경강선은 현재 판교역에서 여주역까지만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핵심 구간인 월곶 판교 공사가 완료되면 인천 수인분당선 연수역까지 확장됩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여주-원주 연장 사업이 실현되면 인천에서 원주까지 전철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경강선 사업은 당초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2028년으로 다시 2029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로 추가 지연 우려도 나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월곶 판교 구간의 사업비 급증입니다. 예상보다 건설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했고 이로 인해 전체 일정이 처음 미뤄졌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행정 절차도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며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결정타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도로 붕괴 사고였습니다. 경강선과 일부 노선을 공유하는 신안산선 공사장 사고 여파로 경강선 공사에도 영향이 미치면서 2029년 개통 목표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경강선은 단순히 인천과 강릉을 잇는 것을 넘어 전국 철도망을 엮어주는 거대한 허브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선과 중앙선 직결입니다. 경강선이 개통되어 부발역에서 중부 내륙선으로, 서원주역에서 중앙선으로 직결된다면 인천에서 충주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고, 문경 김천 구간이 완성되면 경북 김천을 거쳐 거제까지도 KTX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인천에서 제천, 안동, 경주를 거쳐 부산 부전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중부 내륙선, 중앙선 직결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제2공항철도입니다. 송도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공항철도가 건설되면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전국 KTX 노선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 가치와 타당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2공항철도는 수인분당선 숭이역과 인천역 중간에서 분기해 구읍배터 인근과 인천 화물터미널을 거쳐 제2여객터미널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총 16.7km, 정거장 2개, 사업비 1조 7,349억 원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값이 1 미만으로 나와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노선이 완성돼야 경강선은 진정한 전국구 철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경강선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 일상과 대한민국 생활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노선입니다. 개통이 늦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강선이 완성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빠른 교통 중심축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주요 KTX 노선과 연결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 인천에서 철도를 이용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훨씬 적은 철도를 이용해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경강선 KTX가 힘차게 달릴 그날 우리 생활 방향은 훨씬 넓어지고 대한민국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24년 만에 연간 국제선 여객 7,066만 명을 기록하며 두바이, 런던 히드로에 이어 세계 3위 국제선 공항으로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 인천공항에는 한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세계 주요 허브 공항 가운데 드물게 고속철도 KTX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단절은 단순히 기차가 공항에 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려는 승객은 지금도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간 뒤 다시 공항철도로 환승해야 합니다. 짐이 많은 여행객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며 이동 시간과 환승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외국인의 국내 열차 이용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공항과 전국을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철도는 공항에 확장된 활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외 주요 허브 공항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는 TGV가 공항 내부에 진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ICE 고속철도가 공항역에 직접 정차합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역시 히드로 익스프레스와 지하철이 환승 없이 도심과 연결됩니다. 반면 인천공항은 공항철도 후 환승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인천공항과 KTX 연결은 과거 한 차례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인천공항발 KTX가 운행을 시작했지만 장기적인 운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공항철도 연결이 단순한 노선 추가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공항을 중심에 둔 철도망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 원도심에서 출발해 숭이, 인천역을 지나 영종을 거쳐
인천공항 2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신규 철도 사업입니다. 기존 공항철도가 서울 접근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제2공항철도는 인천 남부권과 원도심 시민들이 공항으로 직결할 수 있는 첫 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영종 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역시 버스와 다리를 거쳐 환승해야 하는 기존 이동 패턴에서 벗어나 인천 도심과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제2공항철도는 그동안 경제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4월 진행한 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값은 여전히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원대, 연장은 약 16.7km로 추정되며 단순 경제성만 보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지난 3월 제2공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국가적 접근성, 지역 간 균형 발전, 영종 주민의 교통권, 공항 물류 효율 개선 등 경제성 외적인 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철도 사업은 BC값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제성 외에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계층화 분석 지표가 함께 적용됩니다. AHP 값이 0.5를 넘으면 철도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공항철도도 단순 경제성보다는 국가 교통망 구조 개선과 권역별 균형 발전 효과가 더 크게 고려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인천 지역 공약으로 제2공항철도 추진이 언급된 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동으로 타당성 재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인천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정식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항공사의 재정 참여 여부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3위 국제선 여객공항이자 세계 3위 화물공항입니다. 하지만 물류의 대부분이 도로에 의존하고 있어 철도 물류 전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 연결은 공항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국가 물류 효율, 탄소 저감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 계획에는 전주가 개최 중심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국제선 대부분이 도착하는 주요 관문인 만큼 전 세계 선수단, 관계자, 언론의 이동 동선 역시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 구조에서는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고속철도 환승이 불가피해 이동 시간이 길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해외 주요 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공항, 도심, 경기장을 직결하는 철도망을 갖춘 사례와 비교하면 제2공항철도가 갖는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제2공항철도는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만의 사업이 아니라 인천공항의 완전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공항과 철도가 연결되면 지방 이동이 단순해지고 영종 주민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며 국가 물류와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이러한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인천공항이 이미 세계적인 공항이라면 이제는 전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철도망을 갖출 때입니다. 매일 아침 검단, 영종, 김포 주민들은 서울로 향하는 긴 출퇴근 전쟁을 치릅니다.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1시간 40분, 검단에서 삼성역까지 1시간 30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40분, 검단에서 삼성역까지 30분으로. 수도권 서부의 수건 사업인 GTX-T Y자 노선. 오늘은 GTX-T Y자 노선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GTX-D Y자 노선은 이름부터 독특합니다. 바로 더블 Y자 구조죠. 먼저 서쪽, 수도권 서부에서 두 갈래로 시작됩니다. 한쪽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역에서 출발해 청라와 가정을 거치고
다른 한쪽은 김포 장기역에서 시작해 검단과 계양을 지나갑니다. 이 두 노선은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합류 후에는 광명, 시흥, 가산, 신림을 거쳐 서울의 핵심 삼성역에 도착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역에서 다시 Y자로 나뉩니다. 한쪽은 잠실, 강동을 거쳐 팔당으로, 다른 한쪽은 수서, 여주를 지나 원주까지. 서쪽에서 Y자, 동쪽에서 또 Y자. 그래서 더블 Y자 노선입니다. 인천공항부터 원주까지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초광역 철도만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노선을 만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도권 서부가 너무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GTX-A는 파주와 동탄을 연결하고 GTX-B는 인천 송도와 마석을, GTX-C는 양주와 수원을 잇습니다. 그런데 검단, 청라, 영종은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만원 전철의 대명사가 되었고 검단에서 서울까지는 환승만 3-4번,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는 이름으로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까지 21km만 계획됐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기되며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천공항 노선이 추가되고 강남까지 직결되며 더 나아가 원주까지 연결되는 현재의 더블 Y자 구조로 대폭 확대된 겁니다. 그럼 GTX-D가 개통되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검단에서 삼성역까지 현재는 약 1시간 30분 걸립니다. GTX-D가 개통되면 약 30분으로 단축됩니다. 무려 1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인천공항에서 삼성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약 1시간 30분에서 약 40분으로 역시 거의 1시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시간 단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대폭 완화되고 검단 청라 신도시의 주거 가치가 상승하며 인천공항의 접근성이 극대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렇다면 GTX-D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반영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GTX-D Y자 노선이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됩니다. 2024년 1월 25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GTX-D EF 노선 추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7월 10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합니다. 구간은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 계양과 부천 대장을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21km, 총 사업비는 약 2조 6,710억 원입니다. 이 노선은 GTX-B 선로를 함께 사용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며 김포 장기에서 청량리까지 33분이 소요됩니다. 그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랑 GTX-D랑 뭐가 다른 거냐고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부터 부천 21km에 GTX-B 공용 28km를 더해 총 49km를 청량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GTX-D는 인천공항과 김포장기를 서쪽 출발점으로 강남을 지나 팔당, 원주 등 동쪽으로 이어지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노선이죠. 첫 번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타 통과입니다. 철도 사업은 착공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2를 넘어야 본격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GTX-D가 지나는 청라, 가정, 작전, 대장 구간은 대장 홍대선과 겹칩니다. 대장 홍대선은 서울 2호선 홍대 입구역부터 경기 고양시,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경기도 부천 대장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다시 계양과 서구 청라로 연장하는 사업이 바로 대장 홍대선 청라 연장선입니다. 서로 다른 철도 사업이 비슷한 방향으로 설계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인천 국회의원들이 GTX-D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공약한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GTX-D Y자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말이나 2026년 초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핵심입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제5차 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서명에 인천 시민 6,442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막대한 사업비 확보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만 해도 총 사업비는 2조 6,710억 원 규모입니다. GTX-D 전체 노선은 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해결책은 민간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민간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GTX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사와 설계사 등 기업 20개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착공한 GTX-B 노선 역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 중인 만큼 GTX-D 역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천 3호선과의 연계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인천 3호선 추진을 발표하면서 GTX-D Y자 노선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3호선 송도 검단선은 인천 1호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수인분당선 신포역,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 청라국제업무지구역,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인천 2호선 왕길역을 거쳐 인천 1호선 검단 호수공원역까지 34.64km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인천 3호선과 GTX-D 노선은 청라와 검단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GTX-D 노선은 청라를 지나게 설계됐고 인천 3호선 역시 청라를 지나 두 노선이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 인근에서 환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 3호선이 검단 호수공원역을 종점으로 설계된 만큼 GTX-D와 검단 호수공원역에서 환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서부 주민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GTX-D. 김포에서 부천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타를 통과하면서 이제 현실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선 확정, 예산 확보, 지역 간 조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수도권 서부가 더 이상 교통소외 지역으로 남지 않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40분, 검단에서 삼성역까지 30분. 10년 후 우리는 이 꿈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천 남부권에서 서울로 출근해본 분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 동네에는 서울로 바로 가는 철도가 없을까? 남동구와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지만 광역철도만 놓고 보면 오랫동안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죠. 이 불편을 바꾸기 위해 등장한 노선이 바로 제2경인선입니다. 한때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던 이 노선, 지금은 이름까지 바꿔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경인선이 왜 필요했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2경인선은 수인분당선 청학역을 신설하고 신현수, 인천 노년, 도림, 서창, 신천, 은계, 옥길, 구로, 신도림, 노량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처음 설계됐습니다. 현재 철도망을 이용해 인천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약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제2경인선이 개통되면 이 시간이 약 40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노선은 2021년 6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노선으로 포함됐지만 전제 조건이었던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중단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로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제2경인선은 한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제2경인선 추진의 전제 조건 자체가 무너진 셈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기재부 발표 이전부터 구로 차량기지 이전 없이 제2경인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인천시 역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모색해왔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 2월 구로 차량기지 이전 없이 추진 가능한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공식 제시했는데 당시 노선은 청악, 신현수, 노년, 우년, 신천, 은계, 광명, 신도림까지로 기존 노선에서 광명 시흥지구 남북철도를 지선으로 연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정사업과는 별도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 광명 시흥 남북선을 병합해 수도권 서남부선으로 민자사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노선은 청악, 신현수, 노년, 우년, 신천, 옥길, 온수역, 목동역을 연결하는 노선이었지만 이 역시 2025년 1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철회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3일 제2경인선은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라는 이름으로 변경돼 추진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날 맹성규, 박찬대, 이훈기 의원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사업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였고 22일자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다시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완된 사업안의 핵심은 하나의 종점으로 끝나는 노선이 아니라 은계에서 분기에 서울 목동과 신림 두 핵심 생활권으로 나뉘어 연결되는 이중축 광역철도라는 점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는 인천 청학역에서 출발해 신현수, 인천 노년, 도림, 서창, 운현, 은계까지 연결된 뒤 은계에서 분기에 서울 목동역과 서울 신림역으로 각각 향하는 노선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2028년 하반기 협약 체결,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자 적격성 조사 신청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시도를 모두 포함하면 벌써 5번째 도전입니다. 선거철마다 등장해온 단골 공약이었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또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바꿀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름만 바뀌는 철도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정말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을 거쳐 강동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하는 구상.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1999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7년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말 서울시와 인천시가 비용 분담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제 정말 달리는 일만 남았다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추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왜 발목이 잡혔는지 차분히 짚어봅니다. 지금도 김포공항역에서는 공항철도와 9호선을 같은 층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수천억 원을 들여 직결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용 편의성입니다. 무거운 짐을 든 공항 이용객에게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이동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둘째는 생활권의 연결입니다. 청라, 영종, 계양 등 인천 서북부에서 여의도와 강남, 서울 동부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노선이 완성됩니다. 이는 공항 접근뿐 아니라 수도권 서부와 동부를 잇는 새로운 이동축이 됩니다. 또 혼잡 완화를 위해 논의되는 9호선 증차와 맞물려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분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인천 시민도 수혜자라는 입장이었고 인천시는 국책 철도 사업에 지자체 부담은 어렵다며 맞섰습니다. 이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졌고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11월 서울시와 인천시가 비용 분담에 합의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서울시는 운영비를 맡고 인천시는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선로가 이미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2028년 개통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과거 분석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파당성 재검토 용역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최근 나온 재검토 결과에서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BC값은 0.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용역 당시 이를 넘었던 수치보다 크게 낮아진 결과입니다. 사업비 증가와 예상 수요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적으로 철도 사업에서는 BC값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 협의 과정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시간도 변수입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은 전력 방식이 달라 두 체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특수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량은 주문부터 제작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보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언급됐던 2028년 개통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노후 차량 교체 시기와 맞물려 2030년대 중반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이제 단순한 교통사업을 넘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제성 수치만으로 판단할 사업인가? 아니면 수도권 교통구조와 공항 접근성을 함께 봐야 할 정책 과제인가? 27년을 기다린 사업은 지금도 선로 위에 서 있습니다. 열차가 실제로 달릴지 아니면 다시 멈춰설지는 앞으로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혼잡 문제는 지역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한때 280%를 상회하면서 대체 교통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오늘은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개요와 지연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를 거쳐 경기 김포시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2019년 김포시의 단독 추진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당시 김포 골드라인 개통으로 중복 투자 우려가 제기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검단 경유안을 제시하며 논의가 재개되었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자체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지자체 간 노선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대광위는 2024년 8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이 사업을 검토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포화 상태에 이른 김포 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승객 수요를 분산시키고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이 컴팩트시티 등 팽창하는 수도권 서북부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북부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선 선정입니다. 노선과 역의 위치는 주민 편의와 지역 개발에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내 수혜 지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 1호선 환승역인 아라역과 신검단 중앙역을 포함해 총 4개 역의 신설을 주장합니다. 반면 김포시는 서울 접근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정차역을 최소화해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2개역 경유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즉 대광위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인천 1호선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을 반영하되 검단 김포 경계 지역의 역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재안은 두 지자체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고 협의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는 노선 갈등 외에도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경제성입니다. 2023년 9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BC값은 0.8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사업에서 BC값이 1.0 미만, 특히 0.8 수준이라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을 의미하는 수치로 언급되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관련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가 진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 방화동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했을 때 BC값이 0.84였으며 건폐장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BC값은 0.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이 인천 시안으로 결정될 경우 건폐장 이전 합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폐장 이전이 지자체 간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노선 중복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21km를 신설하고 GTX-B와 연결해 서울 청량리까지 운행하는 서북번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작년 7월 발표했습니다. 이 노선 일부가 5호선 연장 구간과 겹치면서 중복 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5호선 연장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간 합의와 행정 절차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당초 작년 6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표가 지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인천시와 김포시에 BC값을 높일 추가 방안을 요구했고 예타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서울 5호선 연장선의 예상 개통 시기는 빨라야 2033년경으로 전망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후 기본 계획 수립에 통상 1년, 기본 실시 설계에 통상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공사 기간도 최소 약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 간 합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천 서북권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으며 국제 업무,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거점입니다. 그러나 도시 규모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망 구축은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 청라 계양 연장 사업은 부천과 서울, 인천 서북부를 연결하여 기존 교통망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대장홍대선 본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구간의 실무적 검토를 위해서는 우선 본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장홍대선 본선은 현대건설, 우리은행, KDB 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서울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경기 고양시, 서울 강서구, 서울 양천구를 거쳐 경기 부천시 대장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본선 개통 시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홍대 입구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약 27분으로 예상됩니다. 본선 사업은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15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준공과 개통 목표 시기는 2031년입니다. 대장홍대선 착공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청라 계양 연장 안에 기술적, 행정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대장홍대선 본선의 혜택을 인천 내륙으로 확대하기 위해 청라 연장과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설정했습니다. 청라 연장선은 대장 신도시에서 환승해 작전역, 가정역을 거쳐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있는 노선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선은 계양 테크노밸리 주거단지를 거쳐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경유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까지 직결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장 사업의 확정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내 최상위 철도법정 계획으로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국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천시는 2026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장 홍대선 연장안은 지형적 특성과 기존 철도 인프라를 고려하여 구간별로 서로 다른 운행 방식을 적용합니다. 먼저 청라 연장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대장 신도시에서 출발해 인천 1호선 작전역, 효성동, 인천 2호선 가정역을 거쳐 공항철도 청라 국제도시역을 연결합니다. 청라 구간은 기존 서울 7호선 선로를 공용하여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서울 7호선은 대형전철 규격을 사용하지만 대장 홍대선 본선은 중형전철 규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규격 차이로 인해 선로를 직접 공유하는 직결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장 신도시에서 차량을 갈아타는 환승 방식이 대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 노선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를 경유하여 계양역으로 연결되는 이 구간은 본선과 동일한 중형전철 규격을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환승 없이 서울까지 직접 운행하는 직결 방식이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행정적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당시 인천시와 계양구는 계양 연장 노선의 종착역 설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인천시는 환승 효율성을 고려해 계양역 안을 고수했으나 계양구는 원도심 활성화를 이유로 박촌역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갈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구 용역이 일시 중단되고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지연되는 등 행정 절차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양구청장 일가가 박촌역 인근에 공시지가 및 공계획을 상회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 인천시민연합이 대장홍대선 청라계양 연장 촉구와 박촌역 연장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13일 만에 9,081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국 2025년 9월 16일 계양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대장홍대선 청라계양 연장에 힘을 모으겠다며 인천시의 계양역 연장안을 수용했습니다.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2026년 상반기 발표가 예상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승 방식으로 결정된 청라 연장선의 경우 대장 신도시역에서의 환승 동선을 최적화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 관계 기관 간의 재원 분담과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합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대장홍대선 청라 계양 연장은 인천 서부권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계획된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과 일상을 책임지는 인천 도시철도 이야기입니다. 인천 최초의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서구부터 남동구를 촘촘히 잇는 2호선, 여기에 지금 가장 뜨겁게 논의 중인 연장 사업들까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인천 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인천 최초의 도시철도이자 인천의 주요 도심과 신도시를 남북으로 길게 관통하는 핵심 노선입니다. 현재 검단 호수공원역부터 송도 달빛축제공원역까지 총 33개역, 서울 지하철과 비슷한 크기의 8량 1편성 중전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양역에서는 공항철도와 환승이 가능하고 부평상권, 인천터미널, 문학경기장, 송도 국제도시까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의 다 훑고 지나갑니다. 인천 1호선은 당초 계양역까지만 운행하다가 지난해 6월 28일 검단 연장선이 정식 개통하면서 변화를 맞이합니다.
검단 연장선은 계양역에서부터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까지 역 3개를 신설하는 노선이며 총 연장 6.825km입니다. 개통 후 약 6개월이 지난 12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은 총 25,635명으로 개통 직후인 7월 대비 26.3% 상승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단 연장선 외에 또 논의되고 있는 연장 사업은 송도 국제도시 809 연장선입니다. 현재 종점인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09 미송중학교 인근까지 1.74km, 정거장 2곳을 새로 만드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20억 원입니다. 이 노선이 생기면 송도 809에서 기존 1호선까지 이동 시간이 평균 31.6분에서 20.1분, 무려 11.5분, 약 64%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골든하버 개발 불확실성 때문에 예타에서 탈락했지만 수요 분석을 보수적으로 다시 설계해 재도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다시 선정됐습니다. 2025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앞으로 기재부와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표 개통 시점은 2034년입니다. 다음은 인천 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2호선은 기존의 지하철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서구와 남동구를 촘촘히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선입니다. 현재 서구 검단 오류역에서 시작해 주안 구도심을 지나 남동구 인천대공원역, 운현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총 27개 역이 니은자 형태로 연결됩니다. 일양 1편성 무인운전 경전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 2호선은 경기도 고양 특례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2호선 독정역에서 분기해 경기도 김포를 거쳐 고양시 일산까지 연결하는 총 길이 19.63km의 노선입니다. 이 사업은 정거장 12개와 차량기지 1개를 포함한 대규모 철도 건설 계획입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고 2023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예타는 2023년 8월 착수 이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수도권 서북부 다른 사업들과 예타 결과 발표 시점이 겹칠 경우 교통 수요와 타당성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1, 2호선 연장은 선로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됩니다. 정부의 빠른 결정과 지원, 그리고 인천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지금 필요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서울,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교통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정도 도시 규모의 철도망은 충분한가? 인천 3호선과 용현 서창선 논의는 새로운 노선을 더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인천 교통구조가 도시의 규모와 역할에 비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인천에는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운행 중입니다. 서울 1호선, 서울 7호선, 공항철도, 수임 분당선도 있긴 하지만 송도, 청라, 검단 같은 신도시와 원도심, 남부 주거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오래전부터 인천 3호선과 용현 서창선을 통해 도시철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해보면 인천의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부산은 도시철도 1, 2, 3, 4호선을 운영 중이고 부산, 김해, 경전철까지 더해 다핵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1, 2, 3호선을 통해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인구 규모가 대구보다 크고 공항이라는 국가 핵심 시설을 품고 있음에도 인천 내부 도시철도는 여전히 2개 노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천 3호선은 흔히 신규 노선으로 불리지만 인천시가 제시한 개념의 핵심은 확장보다 순환입니다. 인천 순환 3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
동인천, 제물포 등 원도심을 지나 청라 국제도시, 검단 신도시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순환선이 개통되면 검단에서 다시 송도까지 인천 1호선과 연계돼 인천 내부를 순환합니다. 기존 철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원도심과 서북부 권역을 하나의 선으로 묶는 구조입니다. 또 인천 1호선, 공항철도, 경인선, 향후 GTXB 등 기존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전제로 설계돼 인천 철도망 전체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순환 3호선의 노선 길이는 약 34.6km, 총 사업비는 약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검토됐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입, BC값은 약 0.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수익성만 놓고 보면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통행시간 단축, 수혜지역 확대,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향상 등 정책적 효과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용현 서창선은 인천 남부권을 보완하는 노선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인천시는 3호선과 용현 서창선을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축으로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도시철도 구조 전체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천 3호선과 용현 서창선을 포함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당초 올해 1월 말 최종 승인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승인 고시는 2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 이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현재는 국가 차원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지연이 노선 삭제나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인천 3호선과 용현 서창선이 여전히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인천 3호선과 용현 서창선은 새로운 욕심이 아닙니다. 300만 도시 인천이 최소한의 균형 잡힌 철도망을 갖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공항이 있고 신도시가 있고 인구가 분산된 도시라면 그에 맞는 순환형 철도망이 필요합니다. 인천 3호선, 용현 서창선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논의를 어떻게 현실로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요즘 인천 곳곳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트램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도 트램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송도, 부평 연안부두, 영종까지 과연 인천의 트램 실제로 달릴 수 있을까요? 트램은 노면 전차로 도시철도에 비해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 경관과 비교적 잘 어울리고 계단 없이 승하차가 가능해 고령자나 보행약자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특히 최근에는 탄소 배출이 없고 도심 관광과도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트램 노선은 송도 트램과 영종 트램 1단계, 그리고 부평 연안부두 트램입니다. 이들 노선은 2024년 12월 발표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송도 트램을 3순위, 부평 연안부두 트램을 4순위, 영종 트램을 6순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도 트램은 GTXB 노선이 시작되는 인천 대입 구역을 중심으로 송도 달빛 축제공원역과 송도 809, 캠퍼스타운역, 송도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식정보단지 일대를 지나 다시 인천 대입 구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숫자 8자 형태로 송도국제도시 전반을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노선의 총 연장은 약 25.18km로 모두 38곳에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7,46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송도 트램이 개통되면 인천 1호선과 GTXB 노선과의 연계성이 크게 강화되고 송도국제도시 내부 교통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 이른바 BC값은 0.94로 인천시 도시철도 추진 기준인 0.7을 웃돕니다. 송도 트램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는 한 차례 제외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GTX-B 노선이 송도에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트램의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총 사업비 1km당 350억 원, 운영비 1km당 15억 원 등 트램 사업 세부 기준 13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송도 트램의 1km당 사업비는 약 296억 원, 하루 평균 이용객은 9만 5천 명 수준으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합니다. BC값도 0.94로 인천 1호선과 GTX-B 노선 연계 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평가지표인 AHP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송도 트램 재기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다음은 부평 연안부두 트램입니다. 부평 연안부두 트램은 수도권 경인전철 1호선 부평역에서 출발해 캠프마켓과 제3복급단 일대를 지나 인천 2호선 가자역, 수인분당선 인천역을 거쳐 연안부두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총 연장은 약 19.1km로 모두 27곳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441억 원으로 추산되며 BC값은 0.85입니다. 수도권 광역철도망과의 환승이 가능하고 구도심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형 연안부두 트램에는 넘어야 할 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3보급단 이전 문제입니다. 제3보급단 이전은 군부대 부지를 도시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이전이 지연될 경우 트램 노선 추진 자체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인천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2024년 민간 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이전 사업이 수년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2037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부평 연안부두 트램 역시 개통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종 트램입니다. 영종 트램 1단계는 공항 신도시와 공항철도 운서역, 운서지구와 시사이드 파크, 영종 하늘도시를 거쳐 구읍배터 인근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총 연장은 약 11.03km로 총 사업비는 3,9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는 장기적으로 GTX-D와 GTX-E, 제2공항철도와 연계한 환승교통망 구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종 트램이 개통되면 영종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하늘도시 내 철도 서비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종 트램의 비용 대비 편익값은 0.8 수준으로 향후 GTX와 제2공항철도가 들어설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트램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철도와 버스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요는 많지만 대규모 지하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구간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트램은 노면을 달리는 특성상 기존 도로 차로를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고 우선 신호 운영 시 차량 흐름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 운영 비용 부담과 경제성 논란 역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트램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인천의 도시 여건과 재정, 기존 교통체계와의 조화 속에서 어떤 노선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인천의 트램, 과연 시민들의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